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일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감정적으로 가장 메마르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갈등의 순간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눈앞에서 유령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아주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 곁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혼자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상대는 그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견고한 벽에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을 그저 견뎌주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합니다. 이 문장의 무게를 잠시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무관심하며 정서적으로 냉정해 보이죠. 하지만 그 차가운 외면 아래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하다. 마음을 여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정서적 의존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학습해버린 한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친밀감을 따뜻함이나 안정감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 부담감, 심지어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와 연결하도록 설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관계에서 무엇을 찾을까요? 바로 안전함, 예측 가능함, 그리고 감정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환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감정 표현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관계의 무게를 짊어져 줄 수 있는 파트너 곁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파트너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가슴 뛰게 흥미진진하거나 깊은 유대감을 주는 상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감당할 수 있고 평화로우며 통제 가능한 상대로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함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안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회피일 뿐입니다. 자신의 취약한 내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철저히 통제된 공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봐주고 성장을 위해 건강한 도전을 주며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을 그저 견뎌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견뎌주는 사람은 그들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친밀감이 너무 가까워질 때만 요란하게 울리는 내면의 경보 시스템을 자극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독립성을 지켜냅니다. 반면 그들을 견디는 파트너는 종종 불안형이거나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인데 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소진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고 살얼음판을 걷듯 상대의 눈치를 보며 파트너의 감정적 부재를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합리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심지어 사랑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생존 계약입니다. 한 사람은 회피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한 사람은 뒤로 물러서고
다른 한 사람은 다가가려 애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정서적 친밀감은 결코 일방적일 수 없다는 두려운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에 안주하게 됩니다. 연결 없는 안전함은 평화를 가장한 감옥일 뿐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말이죠. 회피형인 사람들이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연결되기를 갈망합니다. 이해받고, 인정받고, 있는 그대로 수용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상처받고, 방치되고, 억압당했던 경험 때문에 바로 그토록 원하던 친밀한 관계를 스스로 밀어내는 정교한 방어기제를 구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내면 시스템을 직시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굳건한 믿음에 도전하기 전까지 그들은 진정한 교감 대신 인내를, 관계의 깊이 대신 길이를, 그리고 충만함 대신 익숙함을 계속해서 선택할 것입니다. 문제는 견딤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모든 감정의 짐을 짊어지던 파트너는 몇 년이고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인내는 피로감으로 변하고 기다림은 원망이 되며 침묵은 깊은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한때 친밀감에 삼켜질까 두려워했던 회피형인 사람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가 너무 일찍 떠나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만남 없이 너무 오랫동안 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견뎌주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자신의 논리 안에서 그 파트너가 가장 위협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서로를 치유하는 진짜 사랑은 그 안전지대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감 뒤에 숨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혼란스러운 모습까지도 전부 내보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일부가 되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견딤은 겉으로 보면 사랑과 아주 흡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헌신, 책임감, 인내심, 심지어 이타적인 희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 파트너가 모든 감정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힘든 시기에도 곁을 지키고 몇 번이고 다시 기회를 주며 상대의 갑작스러운 감정 차단, 거리두기, 침묵, 예측 불가능한 기분 변화를 모두 용납합니다.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곁에 머무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으며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마주하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견디는 것은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두 파트너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동안 진짜 친밀감을 조용히 대체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단지 연결의 부재를 견디는 법을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관계에 머무를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들은 적응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을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해봤자 실망만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억누릅니다. 그 필요는 무시당하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거나 심지어 짐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 고통에 대한 역치는 점점 높아지고 떠나는 대신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회피 성향을 담아내는 감정의 그릇이 되는 관계를 만듭니다. 진정한 파트너십 대신 한 편의 연극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사라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침묵을 채웁니다.
한 사람은 교감을 멈추고 다른 한 사람은 더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한 사람은 감정의 선을 긋고 다른 한 사람은 인내의 한계를 넓힙니다. 이것은 상호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정적 불균형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성공적인 관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길이가 사랑의 깊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하면서도 서로의 영혼을 전혀 성장시키지 못하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견딤은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낮은 자존감, 또는 사랑은 고통을 통해 얻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는 한 사람이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한 사람은 변화해야 할 도전을 전혀 받지 않기에 성장을 회피하는 비극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를 견딘다는 것은 연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처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지 않고 봐주지 않으며 나의 노력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밀어내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일부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고귀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은 침묵을 평화로 착각하기 시작하고 감정 억제를 성숙함으로 오해하며 마음이 굶주려도 곁에 머무는 것이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회피형 파트너들은 이러한 인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점점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적 단절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용납되며 변화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 관계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너무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견디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적게 받습니다. 더 많이 용납할수록 자신의 존재는 더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서서히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고 원망이 싹틉니다. 여전히 상대를 깊이 아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고된 노동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그들은 그토록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혼자라고 느끼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정서적으로 투자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공동의 열망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이 단지 생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소중히 사랑받는 것과 그저 용납되는 것을 혼동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다가가고 그 노력이 얼마나 동등하게 돌아오느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는 역할을 맡을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기 포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기 포기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반복적으로 묵살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무엇이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 말하기를 멈춥니다. 더 많은 대화, 더 깊은 교감, 더 많은 현존을 요구하는 것이 상대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적게 기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실망감을 삼키고 자신의 감정을 축소시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감정적 한계에 나를 맞추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역학을 만듭니다. 한 파트너가 모든 감정 노동을 하고 모든 무게를 짊어지며 모든 불편함을 흡수하는 동안
다른 파트너는 정서적으로 정체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상대를 상처 주려고 의도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교감하고 발전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없을 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견디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사소한 일들을 그냥 넘기고 상대의 거리두기를 정당화하며 서툰 소통에 대해 변명합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과민 반응하지 않으며 상대에게 공간을 주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서히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해라고 외치던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너무 과도하고 정서적으로 굶주린 자신은 까다롭거나 심지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돌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생존에 관한 정서적 자기 방치 패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적 한계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움츠러들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모든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호성이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단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기꺼이 모습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기대며 감정적인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만이 모든 감정의 짐을 들고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은 주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감정 계약일 뿐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고장 나거나 마음이 없거나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마음을 여는 것이 위험하다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갈등이 생기면 입을 닫고 대화가 너무 깊어지면 뒤로 물러서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보호는 연결과 다릅니다. 만약 회피형인 사람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지속적이며 만족스러운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모든 감정 노동을 파트너에게 떠넘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거 잘못해. 혹은 감정에 대해 말하는 거 안 좋아해 같은 말 뒤에 숨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회피형인 사람은 이제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죄책감이 아닌 호기심과 용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왜 누군가 너무 가까워지면 마음의 문을 닫을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 나는 왜 친밀함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낄까?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자신에게 요구할 대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의존, 상실,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불편하더라도 특히 불편할 때 서로에게 기댈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강인함이라고 믿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포장된 두려움일 뿐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모든 본능이 후퇴하라고 소리칠 때조차 기꺼이 누군가를 내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숨는 것을 멈추고 불편함을 마주하며 도망치는 대신 그것과 관계 맺기로 결심하는 순간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성장하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랑은 인내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참여하는 공유된 경험이 됩니다. 당신은 견뎌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여란 단지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정직함과 솔직함으로 서로의 감정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상호적인 돌봄으로 서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모두 참여할 때 비로소 살아있고 충만해집니다. 감정적 투자가 균형을 이루고 두 파트너가 함께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때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견딤인가?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사랑에 빠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 속에 숨어 있는 것인가? 진실은 사랑은 견뎌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은 온전히, 동등하게, 그리고 기꺼이 공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는 사랑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이름으로